자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물려받았다. 뭐 다양한 취득 방식이 있는데 이제 매매도 있지만 뭐 상속도 있으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속세라는 것 자체는 뭐 소유주의 사망으로 그 소유주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이제 물려받은 거에서 그 물려주는 재산의 모든 걸 다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일단 우리가 건물만 봤을 때는 이제 소유주의 사망으로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이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일단 상속세를 내야 되는 케이스로 볼 수 있고 납세 의무자 이제 상속인입니다. 그래서 뭐 부동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율은 일단 이거는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. 그 종합소득세율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10%에서 50% 정도까지고 뭐 단순하게는 아까 설명드린 세금의 부과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1억까지는 10%가 적용이 됩니다. 이건 참고로 그냥 제가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. 그래서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까지입니다. 시간을 좀 주는데 뭐 돌아가신 날이 뭐 3월 5일이다. 그러면 3월 31일부터 이제 6개월까지 6개월 내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참고로는 뭐 할증도 있고 공제도 있고 감면도 있고 그래서 양도세도 그렇고 상속세, 증여세는 이런 할증 또 공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다양하고 세세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 케이스에 맞게끔 제대로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자료인데요.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부동산의 상속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속세에 대한 내용에서 좀 길고 복잡한데 일단은 뭐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일단 다 합친 다음에 이 중에서 뺄 거 빼주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나라에 기부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상속세에서 상속하는 그 재산에서 빼주는데 뭐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더 중요한 게 공과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부담했어야 될 공과금 그다음에 채무곡식수다 그것까지 다 당연히 빼줘야 되죠. 그거 빼고 또 장례 비용도 뭐 빼주는 게 있어요. 그것도 장례 비용도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더해주는 건 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 기한 안에 뭘 줬다 이 상속인들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면 이걸 다시 합쳐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뭐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일정 기한 안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역산해서 몇 년 안에 상속인들한테 준 게 있다 이러면 이거는 상속세 계산을 다시 합칩니다. 그래서 합치고 그래서 합친 다음에 상속 공제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기초 공제가 있고 뭐 배우자 공제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공제 받는 것도 좀 빼주고 또 우리가 이런 물려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평사한테 뭐 의뢰를 해서 감정 평가를 받았다. 그럼 또 그 평가 수수료도 여기서 공제를 해준다. 그 공제된 금액이 이제 결국에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좀 길죠 설명이. 그래서 세율 곱해주면 세율은 뭐 10%부터 50%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계산된 세금 산출세액에서 뭐 할증 더하는 게 있고 공제해서 빼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. 그래서 상속세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증여를 했다. 뭐 증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랑 거의 유사합니다. 자, 그래서 증여는 이제 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고 납세 의무자 이번에 이제 받은 사람 내가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증여세를 내는 거고요. 자, 세율은 상속세랑 동일합니다. 10%에서 50%까지고 이것도 역시 과세 표준이 1억까지면 1억 미만이면 세율은 10%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신고 기한은 상속세보다 좀 짧아요. 그래서 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. 3월 5일 날 받았다라고 하면 3월 말로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동일하게 할증이나 공제, 감면 항목 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. 똑같아 독일에와 비슷합니다. 뭐 증여 받은 그 재산 일단 가액을 얼마인지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산 혹시 이것도 이제 상속세랑 비슷한 상황인데 증여한 것들이 이거 말고 또 앞에 또 있었다. 그럼 그걸 또 다시 합쳐요. 그래서 합치는 게 증여재산 가산을 합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되는 것들은 뭐 이런저런 공제가 또 뭐 증여재산 공제라든지 이런 공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제 혜택을 받고 뭐 참고로 배우자한테 받았다라고 하면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뭐 직계 비속에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또 자녀한테 물려주거나 뭐 받았다라고 아니 물려준 게 아니고 줬거나 뭐 받았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까지는 또 공제가 되고요. 뭐 간평 수수료 또 받고 공제해서 과세 표준 나오면 그 금액에 이제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고 세대 생략 할증세 뭐 이런 것 나오고 해서 쭉 해서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한 데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증여를 했고 예전에 상속의 경우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이전에 증여했던 걸 합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
그걸 다시 합쳤을 때 낸 세금이 얼마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냈던 세금, 애초에 상속이 또 있을지 상속 있을지 모르고 증여했던, 또 증여를 더할지 모르고 사전에 증여했던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했을 테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할 때 그 앞에 신고된 것들은 또 빼줍니다. 당연히 뭐 정상 그게 맞는 거죠. 그래서 그 금액까지 빼는 금액을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세로 납부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